자, 국민의힘 경선만을 두고 보자면, 그러니까 이 정당은 파면된 대통령이 나온 정당이 됐고, 어떤 경우에 자신들끼리 의총에서 뭐 우리는 패주다 뭐 이런 표현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선이 이 굴러가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에너지를 좀 따져보자면 탄핵 반대 세력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친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찐윤, 뭐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이 피고인을 계속해서 지지했던 이 사람들은 국힘 경선에서 뭐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그 중요한 코어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주동력으로 주동력이다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면당한 대통령 그 자리를 하는 대선을 치르는데 그 에너지가 거기서 또 크게 작동한다. 뭐 밖으로의 확장성이야 회의적일 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현재 이 당을 떠받치고 있는 에너지와 힘은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지표상으로 확인되는 대목은 그렇습니다. 지표상으로 확인이 그렇게 된다. 이게 말하자면 그러네요. 그러면 적어도 향후에 진짜 대선판이 펼쳐지면,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뭐 경쟁할 때 모르겠는데 적어도 국민의힘 경선 내에서는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훨씬 더 세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중도 보수 성향 주자들이 또 빠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원래는 사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그 4명 안에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어허. 판단이 됐었는데 지금은 4명 안에 들 수도 있겠는데라고 이제 구도가 좀 바뀌면서 그 주자들이 이제 좀 빠지면서 그걸 대체하는 후보들이 중도 보수 후보들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치우친 탄핵에 찬성을 그렇군요. 했던 예. 반대했던 후보들이 지금 부각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되니까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약간 존재감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예. 여론조사를 우리가 이제 많이 봅니다. 뭐 갤럽, 리얼미터 이제 유명한 데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여론조사 기관들도 있는 것 같고 워낙에 이제 난립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슬기롭게 우리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STI 이준호 대표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 뭘 걸러내고 이렇게 해서 좀 합리적으로 보자 말하자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후부터 또 정확하게 짚어볼 텐데 일단은 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짧게 했으니까 그 소위 말하는 1차 경선에서 4명 뽑는다는 거잖아요. 4명을 한번 예상해 볼까요? 뭐 오늘 현재로서는 김무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4분을 꼽고 싶고요. 앞서 3분 같으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티켓을 거머쥐고 있는 걸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이제 만약에 4위라고 보자면 그러면 5위에 안철수? 왔다 갔다 할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5등도 못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온 건 중도 보수층들의 이완 때문에 속상하네요. 예. 장나래 기자는 4명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도 딱 정확히 똑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들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더 선명한 윤상현이라든지 불출마. 예, 뭐 그런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응집력이 좀 뭐 김문수 이쪽으로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중도 보수 주자들이 빠지면서 그들하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또 단일화를 할 거냐 또 이런 쪽으로 가면서 경선이 사실 힘이 좀 빠지게 되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주자들이 빠지고 그럼 여기가 최종 후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예.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최종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선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러면 반탄으로 이제 뭐 반 이재명으로 이제 어떻게 그 빅텐트를 칠 수 있는지 오히려 그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모양새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 빼고요. 지금 경선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에 1등 후보는 누가 유력한가요? 현재로서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저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한덕수 대행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에 계속 오르내리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당내 지지층 추가 결집에서 한계 부닥친 모양새. 오히려 벽에 부딪힌다. 장나래 기자는 누가 1등 같아요? 저는 사실 오세훈 후보를 너무 강력한 1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는 홍준표 전 시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꾸준히 김문수 전 장관이 1등을 했었는데 그 지지율이 사실 좀 빠지고 있는 계속 추세는 빠지는 거고 언젠가는 더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동력으로 왔었던 건데 사실 그 지지율이 좀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좀 그래도 아래로 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네. 자, 지금 우리 이준호 대표를 댓글에서 거론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국적인 이미지 멋있습니다. 예, 뭐 그 이국이 뭐 때에 따라서 보시는 취향에 따라서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 첫 자리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동남아 이쪽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네. 있고요.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러시아 이쪽 얘기도 좀 듣기도 그래요? 하고요. 예,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론조사 업체 대표 같지는 않나 봐요. 그 얘기는 없어요. 아, 우리 장나라 기자님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라고 히스윌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말이에요. 국민의힘 경선을 다루는 뉴스 기사들의 톤하고 민주당 경선 분위기를 다루는 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후보들이 많아서 흥행에 성공할 것이고 따라서 컨벤션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경선 얘기하면서 경선에 있어서 뭐 누가 유불리 누가 뭐 어떤 걸 한다 이런 건 없고 경선 룰 가지고 얘기하는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라는 것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흔히들 컨벤션 효과라고 많이 표현이 되긴 하지만은 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컨벤션 효과가 있고 노 컨벤션 바운스, 즉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네거티브 바운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 국민의힘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컨벤션 사례, 이벤트 사례를 보자면 지난 24년 당대표 선출일 텐데요. 그때 이제 뭐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텔레그램 문자 유출, 그리고 뭐 생방송 후보 토론회에서의 쌍방 폭로전, 심지어는 이제 현장 유세에서의 물리적 충돌까지 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다 당시 봤었는데 전례 없는 그런 높은 관심을 꾸준하게 이어갔던 게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 사실 따지자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저한테 톡 보내셨잖아요. 뭐 이런 거 했던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갤럽 지지도 조사를 확인해 보면은 그 전당대회가 진행되었던 3주 내내 국민의힘 지지도는 35%에서 한 자릿수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조사에서는 32%로 하락을 오히려 했습니다. 내려갔어요. 네거티브 바운스라고 불리는 현상이 24년도에 목격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컨벤션 효과일지 아니면 네거티브 바운스일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이번 대선 후보 경선도 당시 못지않게 당내 파열음 속에서 치러지는, 혼란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이 실마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선, 당의 경선이라고는 하나 대선 후보를 뽑는 거면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국민들이 안중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기자들이 컨벤션 효과란 말 많이 쓰잖아요. 선거철 되면. 네, 많이 쓰죠. 뭐 후보 많으면 이제 뭐 흥행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영화를 봐도 이 작품은 작품성을 볼 것이냐, 흥행성을 볼 것이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경선 흥행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당에서 정말 많이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그 흥행에 대해서 이제 되게 자신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시간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데,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네, 당내에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MBTI 얘기도 많이 하고, MBTI나 뭐 약간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거 하겠다. 그 뭐 밸런스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막 무슨 그런 동아리 게임 같은 거 얘기 많이 그렇죠.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걸로 이제 쇼츠로 해가지고 이제 막 유통을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건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될 건지 기자들은 조금 약간 회의적인 시선도 솔직히 있는데, 제일 어이없었던 게 전 눈치 게임이었거든요. 그 눈치 게임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 게임으로 재밌게 해서 이걸 좀 이제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 2명을 남겨서 이제 난상 토론도 벌이고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만 사실 어떻게 이 흥행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뭐 중도 이제 주자들이 빠지면서 진짜 대결이 또 경선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선에는 좀 김이 빠지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네, 여론조사 슬기롭게 보는 법. 오늘 이준호 대표한테 저는 뭐 뵌 김에 이것저것 좀 많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송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 여론조사가 이제 지금도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이걸 좀 제대로 보려면 뭔가 어떤 샘플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여론조사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짧게라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이재명 후보 과반이라고 하는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뉴스원 갤럽 조사 그리고 예. 중앙일보 갤럽 조사 이렇게 두 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전화면접 조사 기준으로 역대 대선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를 얻었던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명박 후보가 압승을 했던 2007년도 당시였고, 그다음이 이제 2017년 문재인 후보였고 이제 지금 세 번째인데요. 물론 그 당시와 지금 이제 후보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번 조사에서 세 번째로 과반 돌파가 나타났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참 공통점들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됐다 기각이 되긴 했지만 소추는 있었던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고,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이 됐고, 그때마다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정권 교체 여론에 후보 지지도가 이제 수렴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한 3개월 가량 걸린 거고요. MBS 기준으로 이제 1월 2주, 갤럽 기준으로는 1월 4주인데 정권 교체가 이제 과반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후보 지지도가 거기에 흡수를 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얘기하다 보면 그 뭐 소위 말하는 비호감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실제로 들리는 이야기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재명만 안 되면 돼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여론조사 지표상에서 뭔가 잡히는 게 있습니까? 예, 비호감도에 대한 보도를 저희가 많이 접하는데, 근데 비호감도는 이제 어떤 문항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론조사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체 후보를 나열을 하고 이 중에서 비호감인 사람을 한 명을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그때 구도에 따라서 응답 결과가 왜곡이 됩니다. 만약에 야권 지지층이라고 하면은 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등 여러 후보들로서 이 선택이 분산이 될 것이고요. 제일 비호감에 대해서. 근데 거꾸로 구여권 지지층이라고 하면은 오직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에게만 비호감이 집중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적합치 않은 문항이고, 그래서 원래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한 명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 비호감을 확인을 하고 이런 방식이 이제 스탠다드고, 주요 민주주의 국가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부적합한 문항이라고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나열해버리면 여기서 그냥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먼저 이제 꽂히겠죠. 그런 것이고, 그러면 적합한 문항이라고 보여지는 것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제작진이 일을 빨리빨리 하지는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요런 형태. 그러니까 후보 이름에 호감 간다, 가지 않는다, 모른다, 무응답, 이걸 고를 수 있게끔 한 명씩 그렇죠. 물어보는 뭐 겁니다. 이재명,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적혀 있지만 각각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면 실제로 그 이재명 후보의 뭐 호감, 비호감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준비를 한 게 MBS의 지난주 조사 결과인데요. 전국 지표조사. 비호감 1위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7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각각 73, 74, 68로 뒤를 이었고요. 비호감이 가장 낮은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 62%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약간 의외네요, 진짜.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요? 앨범 자켓 같은 그 출마 사진이 문제가 됐을까요? 이건 농담이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비호감도가 가장 낮은 그렇습니다. 되네요. MBS가 이 문항을 묻기 시작한 게 1월 둘째 주부터인데요. 비호감이 가장 낮은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는 것은 단 한 주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그럼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기사들은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드뭅니다. 그렇죠. 이런 건 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분석하는 기사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에서 이거 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메타 분석을 통해서. 그냥 분석도 아닙니다. 메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사실은 대표님 그런 것도 있잖아요. 호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호도, 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보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오히려 더 정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를 좀 더 슬기롭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한겨레에서 이 코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준호 대표께서 여기에 힘을 보태고 계신 것이고, 자 그렇다면 그 기사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제가 무당층, 부동층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이긴다,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를 다 해놓고 뭐 몇 퍼센트는 지금 이재명 압도적이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애써 무당층으로 끌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재명을 이긴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꽤 오랫동안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한계에 부딪혔다 내지는 뒤진다 이런 네. 기사들이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근데 이제 비상계엄 이후 중도층 여론의 무게추가 탄핵 찬성으로 그리고 정권 교체로 기울어지면서 이런 기사들은 많이 사라졌고요.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당층 여론에 대한 내용 주장들이 있는데 이 무당층은 이제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들이죠. 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10% 후반대 정도, 16에서 18 정도 퍼센트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무당층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 보면 예.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다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차 범위 이내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과거 특정한 조사 결과 일부를 반복 재생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정리하자면은 부동층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다라고 하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향성이 없는데 그런 기사가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또 짚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건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경향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그러니까요.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조사 하나 들고 와서 마치 모든 조사는 다 이런 것냥 기사를 낸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것이고.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얼만큼 그리고 국민의힘의 누구가 얼만큼 그런데 이들보다 더 많은 건 응답 없음. 그래서 응답 없음이 1등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언가 기사를 보면서도 이 안에서 앞서 얘기하셨지만 편향성이랄까 뭔가 의도하는 바가 느껴지면 이걸 자칫 잘못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잘 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끝으로 뭐 우리 뉴스다이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한겨레 독자들을 위해서 좀 여론조사하는데 참고하면 좋은 것들, 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모든 여론조사에는 각각의 편향이 있습니다. 예. 편향이 없는 것은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다양한 조사를 모아서 편향을 제거해서 실제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번 시도 예측 63 대선 사이트 방문하시게 되면은 매일 업데이트되는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픽과 함께 원스톱으로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예측 63 대선을 유권자 스스로 좋은 도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즐겨찾기 해두고 많이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측 63 대선. 예.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론조사가 산발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매체에서 어떤 부분만 발췌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두루두루 정리하셔서 이 예측 63 대선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한겨레가 도움을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사실 2달도 안 남아서 아마 매일같이 여론조사 쏟아져서 그렇겠죠. 대체 뭘 봐야 될까 너무 어렵다. 하루에도 지금 몇 개를 봐야 돼. 이럴 때 한겨레에서 정리해서 경향을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겨레 들어와서 꼭 머리 안 아프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예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측 63 대선 따지고 보니까 이제 대선이 50일이 채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너무 우리가 이게 뭐랄까요 혼돈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조금 정리하고 명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길라잡이가 또 예측 63 대선을 비롯한 한겨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에 굉장히 적합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제가 모셔도 될까요? 예. 예. 다음에 올 때는 좀 다른 분장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지금까지 STI의 이준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겨레 장나래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동접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부족한 거 내일 채워주실 거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한겨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고요. 매일 오후 3시 반에는 뉴스다이브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현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